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젊은이가요, 6월만 되면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생각난답니다. 기특해서요, 정말이세요? 라고 묻자 어떻게 있겠냐면서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한국전쟁이 언제 발생했냐고 물었더니 그건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른답니다. 진짜 이게 6월은요,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내일은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태극기는요, 월드컵 응원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일 현충일에도 개양하는 겁니다. 조기로요. 6월 5일 월요일 현충일 하루 전에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힘차게 그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기사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 밤에 만취 승객이라고 타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최진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만취 승객이 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것 지난 2일 날 새벽 1시 2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50대 남성이 택시를 탔는데 만취 상태였어요. 그래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폭행을 하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차장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이제 차를 세우고 이 사람을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폭행도 했지, 폭행도 당한 상태고 세상에. 택시비도 못 받은 상태니까. 근데 가다가 또 넘어지셨어요, 택시기사가. 아이고. 근데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이 넘어지니까 택시기사가 넘어지고 모르고 나와서 2차 폭행을 또 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대체? 네. 돈도 안 내, 택시비도 안 내죠.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2번이나 폭행한 못된 짓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아니, 택시비를 떼먹은 것도 지금 열받을 판인데 폭행까지 해요. 왜 요즘요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판을 쳐요, 진짜. 그러니까요. 술까지 마시고 돈도 내지 않고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량도 좀 없었다고 아이고. 해요. 하마터면 폭행이 계속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는 누군가 있잖아요. 아하. 그 누군가처럼 누군가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도망가고요. 그 뒤를 다른 남성이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네.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이때 누군가가 계속 쫓아가고 있고요. 이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저렇게 뛰어갑니다. 길을 가로지르네요, 네. 몸을 날려서 도주하던 남성을 바로 붙잡는데요. 아하. 순찰차가 올 때까지 이 남성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야, 일단은 저 택시 기사님을 도와주신 분이 나타나서 다행인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목격자분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서 누가 뛰어오더라고요. 하얀색 티를 와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올라서 폭행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계속 그 순찰차 올 때까지 계속 제압하고 있었어요. 언뜻 봐도 지나가던 행인분 같은데 정말 용감하신 분이었나요? 최정아 기자님 대단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이 행인이요, 영상 속에서 등장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남성인데요. 네. 그야말로 로켓처럼 쏜살같이 달려와서 세상에. 기사를 폭행하던 이 만취 승객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아하. 순찰차가 올 때까지 이 제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신병 인계를 완료 후에 현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요, 보세요. 앞서 그 CCTV를 보면 저 택시 기사님을 폭행하고 도망치던, 그 택시비도 떼먹고 도망가던 남성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영상 속에 보면요. 저 택시 기사님이 쫓아가기에 힘이 좀 붙이신 게 역력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서 영상 보셨어요? 마치 조롱하듯이 속도를 거의 맞춰서 보세요. 뒤를 보면서 보세요.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죠. 그냥 대충 택시기사님이 잡을 둥 말 둥 이 정도 거리만 유지하는 것처럼 정말 약 올리면서 저 순간에도 택시기사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 흰 티셔츠 입은 남성분이 정말 더 감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몸을 날려서 상황을 정리한 행인의 정체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었습니다. 어머. 특히나
이 밤늦은 시간에 강원도로 출장을 갔다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경찰이었는데 세상에.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 1년차 순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이 수사과에서는 주로 재산범죄를 다루게 되는데 네. 참고인 조사나 구속된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보이고 수사과 1년차 순경이라고 하지만 아마 임용된 지는 2, 3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상황에서 기존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력을 살려서 쏜살같이 상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실제로 순찰차가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다가 온전히 신병인계가 완료된 뒤에 현장을 떠났는데 이 경찰도 이 50대 승객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 소속 순경분이라는 건 알려졌는데 아마 이 선행을 알리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름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광진경찰서에서 이분요 진짜 상도 좀 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도 다 많이 해주세요. 정말 경찰분들 요즘 힘 빠지는 소식 가끔 들려오는데 이분이 정말 명예를 드높였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이번 일 들으시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달 22일입니다. 제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남성인데요. 네. 이 남성이 30대 고인의 시신을 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를 빼내서 따로 챙긴 후에 해당 금반지를 금은방에서 팔고 그 돈을 챙겼습니다. 아니 오늘 시작부터 뭐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고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게 말입니다. 요새 상조 업체들이 다 전문화돼 있어서 이런 일 극히 드문 일인데요. 장례식을 잘 마친 이제 유족들이 전화를 걸어서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업체 직원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했을까요? 이 50대 직원은 금방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어허. 사라진 곳은 어디냐면 네. 얼마 직전에 그 고인의 금반지를 팔았던 금은방을 간 거죠. 아하. 예, 금은방을 가서 아까 내가 판매한 반지를 빨리 돌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금은방 관계자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들었습니다. 어허.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팔아버려서 여기 없어요 라는 답을 들은 거죠. 어허. 예.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와서 뒤늦게 아이고 내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했구나 하고 이제 지금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나름 꾀를 낸 거예요. 반지는 없지만 봐두었던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 금은방에서 이거 비싸게 생겼네요. 아하. 이거 다 제가 사갈게요. 네. 하고 이제 그걸 사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유족에게 돌려줬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자기가 했던 범행을 완전 범죄가 되게 꾸미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만요.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이요. 곧바로 이 반지가 그 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고인의 애인도 반지를 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커플링이었기 때문에 그 반지랑 비교해봤을 때 색상이 교묘하게 굉장히 묘하게 다르다는 거를 세상에. 눈치를 챈 거죠. 디자인은 똑같았지만 새 반지 그 특유의 느낌을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고인의 애인이 해당 직원에게 왜 반지가 바뀌었는지 추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아하. 보세요.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떠다 보낸 것도 지금 원통하고 황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고인의 유품을 슬쩍 해서 팔아넘겨요? 그리고 발뺌을 해요,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유족분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인지 이 장례식장 직원은 서울에 있는 귀금속 가공업체 직접 찾아가서는 자신이 판 그 반지를 찾아서 유족에게 돌려줍니다. 하하. 그리고 몸싸움과 관련해서 유족과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직원을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폭행으로서 폭행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이니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차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 내사 총결을 하게 되지만 네. 이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보니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경찰로서는 당연히 이 횡령에 대해서는 입건의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지를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정신 차려서 반지를
다시 저 서울까지 가서 그 자기가 팔아넘긴 반지를 다시 찾아와서 유족에게 전달했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 자체는 이미 범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형량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로 이미 성립했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은 국가기관이 합니다. 그 피해자인 사인이 용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이 자체 범죄가 성립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 직원분은요 진짜 평생 반성하면서 사세요. 이게 죄가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서 어떻게 고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족분들한테 2번 아픔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시간에도 전국 장례업체에서 열심히 일하신 직원분들한테 다 누를 끼친 거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며 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 한복판 종로구 일대가 들썩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백지연 전 아나운서의 외아들 강인찬 씨와 정몽원 HL그룹 회장 이 차녀 정지수 씨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로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식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서로 팔짱을 딱 끼고 있는 이 백지연 전 아나운서와 정몽원 회장의 부인 홍인아 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빛과 그리고 분홍빛 이 한복을 입고 하객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이 언론의 눈에 띄었는데요. 네. 취재진을 향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아니 그냥 진짜로 저렇게 혼주분들이 하객 맞는 모습 이제 물론 여느 혼주분들하고 같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많은 분들이 근데 일단 양가가 다 대단합니다만 백지연 전 앵커한테 오랜만에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연히 그렇죠. 백지연 앵커는 MBC의 대표적인 앵커였고요. 네. 여성 앵커로서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로 오랫동안 활동을 네네.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저 옆에 계신 분 홍인아 씨도 사실은 TBC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저렇게 친근하게 함께 있는 업계 선후배인 사이네요. 그렇죠. 선후배 사이죠. 그러니까 네. 원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 되신 분이 정인영 한라그룹 창업 회장이시고 그분의 차남이 정몽원 회장이신데 이분이 HL그룹 회장이에요. 이번에 결혼한 분은 이분의 차녀죠. 그러니까 홍인화 지금 전 TBC 아나운서하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차녀 정지수 씨하고 백지연 전 앵커의 외아들인 강인찬 씨가 결혼하게 된 건데 네. 그래서 결국 범현대가의 사돈 관계가 백지연 전 앵커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혼맥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강의하기도 바쁘신데 어떻게 가게도 혼맥까지 또 이렇게 바싹 이렇게 알고 그래서 있어요. 힘들었습니다. 진짜. 저거 아하. 연구하느라고 네. 공부도 해야지 수업도 해야지 그러니까요. 저거까지 연구해야 되지. 하지만 진짜 네. 병행을 진짜 멀티플레이어 정말 어떻게 또 이 가게도까지 훤하게 꿰뚫고 있는데 그 가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현대가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왜냐하면 현대가면 우리가 그 노현정 아나운서도 생각나잖아요. 네. 뭔가 현대가 좀 아나운서 출신들 좀 인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방송인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네. 다른 데들은 사실 굉장히 혼맥이라 그러나요? 재벌가라든가 아니면 학계와 재계의 결합이라든가 법조계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자유 결혼입니다. 연애 결혼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유로운 편인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건 우연찮을 수도 있지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가계도가 그려졌는데 앞서 영상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하객들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상당했습니다. 네. 일단 신랑 신부의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서 한 7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어허. 하고요. 범현대가가 정말 그야말로 총출동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사진 보면서 제가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좀 몇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일단 네. 신부 정지수 씨의 당숙인 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요. 네네. 정몽윤 현대해상 화재보험 네. 회장, 또 정몽규 HDC 회장, 또 고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까지 모습을 드러냈고요. 신부의 육촌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결혼식에는요, 좀 눈길을 끄는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요. 조현민 한진 사장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 또 배우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차화연 씨, 박중훈 씨, 또 신혜라 씨, 이정현 씨, 박성웅 씨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사실 시청자분들 사진만 보고 저 누구지 하시는 분들 물론 아는 분, 연예인분 몇 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누구지 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대단한 범현대가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제 그런 거예요. 쟁쟁한 분들 다 모였습니다. 뭐 이 또 지인분들, 연예인분들도 왔고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가 늘 범현대가 얘기하면 하는 그 노현정 전 아나운서 뭐 왔겠죠, 당연히.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이번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또?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지난 2006년에 그 HN 정대선 사장과 결혼하면서 퇴사를 한 바 있죠. 이후에 현대가 모임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면서 이목이 쏠려왔고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가계도상 관계가 멀다고 본 것 같습니다. 가계도를 설명해 드리면 네. 고 정주영 회장의 사남이 고 정몽우 회장이고 네. 그 삼남이 정대선 사장으로 그 아내가 노현전 정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의 형제인 고 정인영 회장의 차남이 이번 결혼식의 혼주인 정몽원 회장이고 그 딸이 신부인 정지수 씨입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혼주가 5촌이고 그 신부가 6촌 관계인데 이 정도면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갑자기 뭐 범현대가 가계도까지 뭐 외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조금 멀어서 좀 판단에 맞게 조금 멀어서 안 가도 될 만하니까 뭐 축의금 보냈겠죠. 뭐 축의금 보냈을 텐데 어쨌든 일단 정몽원 회장의 아들이 없이 일단 두 딸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지연 전 앵커는 아드님 그리고 정몽원 회장의 이제 따님 쉽게 말하면 혼맥이 맺어진 건데 사실 이렇게 혼맥이 맺을 때마다 항상 세간의 관심은 또 끌어요. 그렇죠. 제가 본의 아니게 네. 이렇게 주례사 할 때 소개하는 말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기에 자리한 신랑 신부는 네. 하고 나오는데 정몽원 차는 정지수 미국 유수 대학을 졸업한 재원으로서 재원이고, 네. 예, HL 그룹의 미국 법인에서 첨단 산업 신산업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네. 또 백지연 전 아나운서의 외동왕 아들 강인찬 씨도 역시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최근 졸업했고요. 네. 다시 국내에서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특징이라면 뭐냐면 현대가의 특징은 이제 개신교 교회여서 대부분 그 정동길에 있는 정동교에서 결혼식을 많이 올려서 익숙한 풍경이지요. 네. 근데 더구나 이번에 그 따님을 여인 그 정몽원 회장은 장로세요. 어허. 그냥 신도가 아니라 장로. 거의 장로세요? 예, 네.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정동교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정몽구 그 이사장이 이번 정몽길 이사장님이 장로로 있는 종교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린 거죠. 종교교회. 예, 네. 예. 일단은 저렇게 이제 또 나란히 혼주로서 밝게 하객들 맞이한 양가입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신 모습 가끔이라도 소식 들려주길 또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뭐 결혼 얘기도 봐서 기분 좋았는데 세상에 또 기분 정말 우울해지는 기분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직도 이런 인간이 있네요. 이담 아나운서. 네. 바바리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바바리 입는 분들 기분 나쁘게 이 바바리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발바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 그런 사실은 인간들은 네. 굉장히 추잡한 네.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 자, 지난달 30일이에요. 네. 경북 경산시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들에게 자기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깍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도망가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초등학생들이요. 이 남성을 추적했다고 어머.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네.
네,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이 남성이 보이시죠? 네. 바바리는 아니고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초등학생들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했던 그 남성입니다. 어허. 횡단보도를 유유히 건너는데요. 네. 뒤이어서 초등학생이 쫓아오려고 하는데 네. 신호등 신호가 바뀌어서요. 아이들이 건너지는 못하고 일단 멈춰 서 있습니다. 아하.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뀌고요. 아이들이 뛰어갑니다. 어머머머. 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온 초등학생들인데요. 이 남성을 급하게 쫓아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아이들이요, 좀 무서울 법도 한데 지금 여러 명에서 힘을 합세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나 봐요,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경북 경상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 못된 행동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남성을 옛날 같으면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고 무서워서 이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허.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정 부분 거리를 뒀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들어가면 혹시 해코지를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저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어머. 인상착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야. 앞에 이런 바바리맨 행동을 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 4명의 어린이들이 힘을 합쳐서 경찰에게 계속 차분히 신고를 하고 쫓아가는 어머, 거예요. 네. 그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또 딴 네. 데 가서 그런 행동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주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주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준 학생들이었습니다. 야, 아이들이 글쎄 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영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최정화 기자님 일단 거리를 두면서 인상착의를 112 신고해서 막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빨리 긴박한 사람 어디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못된 인간. 네, 결국 이 남성은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봉햄 지점에서 불과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결국은 붙잡혔다라고 와. 합니다. 이 피해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쫓아갈 용기를 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한 친구가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렸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요. 검거 장면인가 봐요. 조금 전에. 네, 어허. 맞습니다.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했는데 경찰 분들이 순찰하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다라는 이 용기 있고 아주 똘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저 잡았네요. 저 잡아서 저 몹쓸 인간, 저 찌질한 인간, 저 몹쓸 추잡한 인간을 잡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아이들이 그냥 무서워만 하고 혐오스럽기만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물론 아이들이 안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추잡한 인간, 찌질한 인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저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대학생이고 이 범행 장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일단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했는데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동일 범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하. 공연 음란죄 그 자체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적극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신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 다른 양태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범행들 점차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진짜 제일 걱정됐던 건 혹시라도 저 못된 남성을 이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뭐 옷가지를 잡는다든가 할까 봐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참 똑똑했어요. 현명했어요. 일단 거리를 둔 게 제일 잘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재빨리 112에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던 게 정말 잘했어요. 이 아이들처럼 저런 일 당하면요. 이제는 소극적이지 말고 물론 가서 직접 잡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꼭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그거 행동 수칙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멋져요, 여러분.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봤던 스파이더맨은 큰 높은 빌딩에 막 오르는 거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높은 빌딩에 올라서요. 누군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게 그렇죠.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타난 이 모텔 벽을 타고 있는
스파이더맨은요 조금 추잡합니다. 허허. 자, 내용을 좀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지난해 7월 23일 새벽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20대 남성이요. 현 여자친구도 아니고요. 전 여자친구가 어떤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걸 알게 돼서 쫓아갑니다. 네. 남편이 모텔 주인에게요. 앞서 들어간 남녀와 일행입니다. 객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일행이면 객실 번호 알고 있겠죠. 왜 어허. 알려달라고 하겠어요? 뭐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럴 수 없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면서 쫓아냈습니다. 야, 이 주인분이 대처를 현명하게 잘하신 거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전화하면 일행이라면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지 그걸 객실 그 사장님한테 숙박으로 사장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줘요 세상에 최정화 기자님. 네, 그런데 이 남성 아주 끈질깁니다. 2차로 이 모텔에 진입을 시도한 어머. 건데요. 이 모텔 주인이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이 모텔에 결국 몰래 침입을 하게 이런 됩니다. 몹쓸 남성이네. 네, 이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네. 2층과 3층에 방문이 있는데 이 네. 방문마다 이렇게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왜 이래 추잡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네, 그런데요. 이 20대 남성 결국 주인에게 들켜서 건물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해요. 아 당연히 걸리겠죠. 요즘 뭐야 숙박업소마다 복도에 다 CCTV가 있는데 그 CCTV 사장이 보고 있다가 뭐야 저 인간 어머 아까 그 인간이잖아 하고 또 쫓아왔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최재문 교수님 이제는 반성하고 자기 가던 길 갔겠죠. 그래야 되는데 저 인간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귀 허허. 대고 소리 듣고 이 사람이요. 네. 옆 건물로 갑니다 이제. 어머? 그럼 이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 건물로 가가지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텔 옆 건물에 네. 옥상으로 올라가서 벽을 타고 내려와요. 어머. 저 보세요. 옥상 가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 이제 전 여자친구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을 알아냈잖아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어머. 그 객실 화장실 문 있잖아요. 네. 저기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전 여자친구 방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세상에. 아니 이게 진짜 이담 아나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집념 이런 걸 끈기를 어떻게 이런 데다 발휘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좀 다른 데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 여성분 놀랐을까요? 그냥 어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놀랄 일인데요. 전 남자친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남성은요 결국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니 건조물 침입은 우리가 뉴스파이터 통해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방실 침입은 뭐예요? 둘 다 주거 침입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건조물 침입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방실 침입은 방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요? 이 사건에서 남성은 연이어서 2건의 주거 침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선 모텔 주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인 몰래 모텔에 들어가서는 2층과 3층 각 개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드는 행위, 건물 자체 주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으니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연이어서 쫓겨난 이후에 전 여자친구가 투숙하는 객실에 직접 넘어 들어간 행위는 방에 들어갔으니 방실 침입이죠. 즉 아하.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을 연달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저 인간 참 진짜 너무 황당한 게요. 물론 저 인간을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벽을 타고 내려올 정도면 자칫 잘못하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자기가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행동을 한두 번 해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침입에 상당히 능숙하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침입 유형은 그 특성상 여러 차례 반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행위가 벌어졌을 때 검거한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도 남성 비슷한 전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인천의 주점 등에 침입해서 시가총 120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어쩐지. 주거 침입을 여러 차례 반복해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어쩐지 우리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 이 몹쓸 인간 결국은 검거됐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몹쓸 인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감옥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 아까 박 변호사가 말씀했듯이 몇 건이 이 전력이 있다라는 네. 걸 인정했고요. 두 번째는 근데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이 됐어요. 어허. 그리고 특히 그 전 여자친구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참작이 됐기 때문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지금 일단 몸은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물론 재판부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뭐 국민의 법감정까지는 들먹이기 전에 이런 사람 집행유예를 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맘, 나쁜 맘 먹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이 재산 범죄가 주된 혐의로 포착된 것 같고 재물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이 참작된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유사한 전력이 있었고 그 위험성이 온전히 제거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검사도 충분히 항소할 만하고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거 침입은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에 그 습성으로 고착화됩니다. 자신의 상당한 의지가 없이는 그 행태를 끊어내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 정도 처벌로 이 피의자의 행동을 끊어낼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의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바늘도둑 소독된다고요. 이 나쁜 사람 추잡한 인간이 다르게 법원의 판단을 다르게 해석해서 더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또 심히 걱정됩니다. 눈 부릅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성은. 그런가 하면 세상에 양치기 소년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거짓말이 정말 화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또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발각이 됐습니다. 아하. 2020년 10월 4일에요. 대전 중부경찰서에 한 60대 여성이 찾아와서요. 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허. 이 여성은 경찰관에게 이틀 전에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남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성폭행 당했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한 결과 해당 여성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저렇게 엄청난 말을 있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경찰서까지 제 발로 찾아가서 최정화 기자님.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여성이 말한 이틀 전에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020년 10월 2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전 유성구에서 이 해당 여성이 자신과 자신의 지인 그리고 이 여성의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의 동료인 남성과 함께 셋이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의 지인이 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요. 좀 사와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사오는 시간이 꽤 걸렸나 봐요. 시간이 지체되자 이 술 심부름을 시킨 지인이 왜 늦었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이 60대 여성, 이 여성이요. 이 당시에 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 아까 술 같이 마시던 그 남성으로부터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박성배면 듣고도 지금 우리가 믿기지가 않아요. 술 사오는 걸 술 심부름 늦었다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박성배 변호사님.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 실제로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 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술 심부름을 시킨 남성과 이 여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추궁이 이 여성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허. 다소 엉뚱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무고를 했으니 그 죄질의 불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왔습니다. 그러겠죠. 이어서 이 상대 남성은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시간과 인력도 낭비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만 아하. 이 수사기관의 이 고소를 취소하고 이 범행을 자백해서 남성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개월을 지금 집행유예가 없다는 것은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판결처럼 보세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황당하잖아요. 그 술 심부름을 술 심부름 갖다 늦게 돌아온 걸 모면하려고
그냥 뭐 있잖아, 뭐 차가 막혔다 등등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뭐 현금을 뽑으러 갔었다 이런 거면 몰라도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인데 세상에 어떻게 입 밖에서 꺼내기 힘든 그런 성폭행 당했다. 죄질 분량을 좀 크게 봤나 봐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주변 인물들로부터 충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진술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할 경우에 그로 인해 피의자가 받게 되는 고통은 상당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상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그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다만 고소를 취소하고 자백을 한 사정이 감안돼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는 선고될 만큼 죄질의 불량함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제 상대 남성이 실제로 이제 뭐 아마 뭐 합의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이 어쨌든 이 고소로 나중에 무고로 밝혀졌지만 고소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되면서 뭔가 자존심 그리고 명예도 훼손됐잖아요. 이거 혹시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안이라 과실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 판결문 자체로 상당히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하. 금액의 다과는 그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무고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금액의 다과보다도 이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되는 것 자체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스스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무고로 자체로 입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에서 무고로 입건된 경위가 이 남성의 고소인지 수사기관 자체 판단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무고를 할 경우에 그 정황은 상당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속이려고 한다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수사기관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그랬잖아요. 진짜 얼마나 이 허황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막 찝찝하잖아요. 바꿔봐요 기분 좀. 바로 이분이 나섰습니다. 세상에 최정아 기자님. 네, 임영웅 씨 이야기입니다. 내 곁에서 쉬어가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머 그분은 완전 기분 날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그런 말 한 거예요? 네, 과연 어떤 분일까요? 바로 자신의 지지해주는 팬덤인 영웅시대 그리고 그 외의 팬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야. 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허. 아마 주말 사이에 임영웅 씨의 내 곁에서 쉬어가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힐링이 되고 용기를 얻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아하, 같은데요. 네. 임영웅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그래요? 어떤 노래일까요? 준비해봤는데요. 시청자 어머.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 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만. 좋은데요. 진짜 들으니까 막 진짜 언제든 쉬어가고 싶어요. 힐링돼요, 진짜. 아니 제가 지금까지 막 살인
그다음에 무고, 그러니까 폭행, 오늘 막 추잡하고 막 찔려가 이런 많았잖아. 거들가 얼굴이 진짜. 퍼석퍼석해지고 마음이 막 지하 6층까지 내려갔는데 네. 임영웅 씨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는 기분이고요. 와우. 이 사실 임영웅 씨가 신곡을 우리가 선물처럼 주고 나왔는데요. 네. 이 음원이 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가 끝나는 오후 6시 시간을 딱 맞췄네요. 오후 6시에 공개된다고 네. 하는데 그 직전에 미리 이제 공개된 겁니다. 뮤직비디오가 네. 잔잔한 파도 소리 또 모래알갱이 같은 거 임영웅 씨 휘파람까지 담겨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총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총을 쏴야 되는 나쁜 거죠. 사람이네, 진짜. 네.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와. 장소도 또 분리도 했어요. 마음이랑 몸이랑 쉬어가라고 네. 했고요. 하여튼 서정적인 가사를 원래 위로하고 있는데 종종 불멍도 때리고 지금 뮤직비디오 보니까 불멍도 때려요. 예. 진짜 좋아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틀 만에 네. 122만 뷰. 레알? 네. 레알이에요, 진짜? 네. 대박 사건 122만 뷰? 네, 그래서 아마 이 김명준 뉴스파이터도 유튜브에 살짝 짤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것도 한 100만 뷰는 되지 않을까. 와우, 네. 그런데 이번 신곡이 최정아 기자님, 이번 신곡이 있잖아요. 여느 신곡하고 좀 뭐 다른 이유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 제목도 좋아요. 모래 알갱 뭔가 좀 잔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의 작사, 작곡 실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 곡이기 그래요? 때문인데요. 이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작사도 임영웅, 작곡도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 네, 올렸습니다. 두 번째 자작곡인데요. 와. 첫 번째 자작곡이었던 런던 보이도 정말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따뜻하고 서정적인 이 임영웅 씨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곡입니다. 아하. 임영웅 씨가 이번 신곡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 자작곡이니 얼마나 애정이 크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와.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예언 하나 해봐도 될까요? 어허.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 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베스트셀러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담 아나운서. 임영웅 씨 혹시 몸이 막 10개예요? 뭐 콘서트, 방송, 뭐 유튜브 그거 준비하면 어떻게 또 신곡 자작곡 돼요? 그러니까요. 10개라도 모자랄 만한 스케줄인 거잖아요. 아하. 임영웅 씨가 또 지난 2월에 LA에서 첫 해외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네.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3부작으로 팬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임영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 구내염, 입병이 안 낫는다. 혀에 있는 건 한 2개 정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입술 속에 난 게 안 없어진다라고 한 건데요. 이 입병이 특히 좀 피곤할 때, 피로 누적일 때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막 피로 누적으로 구내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구내염이 있다가 없으면 서운하다라면서 마치 이게 훈장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임영웅 씨 이번에 낸 노래 가사 중에서 언제든 아까 내 곁에 쉬어가요 했는데 네. 조금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바쁘니까요. 임영웅 씨가 또 콘서트 전에는 체중이 좀 줄어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아하. 지금 한 74kg 정도 되는데요. 콘서트 시작할 때쯤 되면은 60kg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마 뭐 체중 조절도 어느 정도를 하겠지만 굉장히 신경 쓰면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kg 정도는 그냥 빠진다고 하네요. 아이고. 임영웅 씨 구내염이 안 나으면은 MBN 구내식당 한번 방문해 주세요. 진짜 한번 팬 사인 한번 쫙 하면서 거기서 이 갑자기 이 밀착된 팬 미팅 한번 쫙 하시면 구내염 싹 낫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번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지금 살이 쭉쭉 빠진다는 소리에 많은 분들이 어머 어떡해 하실 텐데 세상에 얼마나 살이 빠진 건지 예전 모습도 한번 보시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 눈앞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차례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전 국민의 다이어트 회방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아, 좋았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진짜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좀 쉬어도 되냐? 왜냐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도 잠깐 쉬시면 손태진 씨가 조금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트럼밴도 빨리 뜨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어쨌든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연 때문에 한 번도 미국을 안 가시면 팬들이 미국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세상에.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콘서트를 보게 해외 처음 가기도 하고 또 모자지간에 오는 분도 계시고 70대신 분도 이명웅 씨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야. 미국을 처음 다녀오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팬 서비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허. 얘기하면 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본인의 콘서트를 통해서 다른 경험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네. 그래서 결국은 해외도 가고 콘서트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쉴 수 없다. 아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명웅 씨의 모습 보세요. 진짜 팔색조 매력이에요. 머리 빠마한 모습도 잘 어울리고 진짜 안경 저렇게 큰 거 옛날 올드 패션 그거 있잖아요. 옛날 패션 안경도 잘 어울리고 알 굵은 거 저런 것도 잘 어울리고 못하는 게 뭐예요? 멜빵도 잘 어울리고 다 어울리고 뭐 진짜 뭐예요? 이명웅 씨 정말 앞으로도 활동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멋쟁이.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관심 가는 이 밖에 다른 소식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최정아 기자님이 준비하셨답니다. 네, 만남에는 늘 헤어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사랑을 유난히 정말 많이 받은 이 동물과의 이별이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 바로 야무지게 먹방 중인 아기 판다 푸바오입니다. 어허. 옛날에는 너무 어려서 엄마 판다가 죽순도 왜 못 먹게 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는 혼자서도 냠냠 저 배 껍질 쌓인 것 좀 보세요. 너무 아이고. 야무지게 먹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귀여운 푸바오의 모습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어머, 왜요? 네, 슬픈 소식입니다. 무럭무럭 자라 만 4살이 되는 내년이면요. 번식을 위해 이 새 신랑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아직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때이른 이별 소식에 아쉬워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목이 최진봉 교수님 푸바오 가지 마. 푸바오 이거였군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바오에 대한 진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아하. 어릴 땐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지금 분리돼서 독립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살이 되면 짝짓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는 없잖아요. 네. 부모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키우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중국에 그래요? 귀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어머머,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에 떠나니까 아이고.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네.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푸바오를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그러시겠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서운하실 텐데 아마 가장 서운하실 분은 이분 아니실까 그런 생각해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푸바오와 함께하는 사육사 입장으로서 항상 푸바오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푸바오의 연령대를 보면 엄마에게서 독립을 하는 것도 그리고 짝을 찾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푸바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려주셨던 것처럼 푸바오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철원 사육사님 말씀처럼 앙증맞네요. 애교쟁이, 사랑쟁이 푸바오가 또 좋은 짝을 만나서 또 이 종족 번식도 하나의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 잘 해주기를 우리가 응원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볼 영상 뭔가 영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199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미이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오, 건데요. 예, 네네.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을 딱 들으면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아주 거대한 모래폭풍이 주인공 일행을 확 덮쳐버리는 맞아요. 이 무서운 장면인데요. 그랬죠. 비슷한 장면이 실제 이집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바다 위에 나타난 거대한 이것이 모래폭풍이라고 합니다. 선박들을 집어삼키며 사방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어머머. 장면 같은데요. 진짜예요, 진짜 이게? 어머. 네, 이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거대한 모래폭풍은 매년 이맘때쯤 나타나 이집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최근 영화에서 본 거는 박성배 말씀 뭐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나온 미션 임파서블도 그 시뻘건 모래폭풍 막 오잖아요. 진짜 이거 진짜 있네요. 이런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모습,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어머, 저 보세요. 어머. 스웨즈 운하의 모습입니다. 우와. 매년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이 스웨즈 운하 인근에는 이 사막 지역에서 날아오는 모래 폭풍이 엄습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하. 이로 인해서 스웨즈 운하 인근의 항구 2개가 폐쇄되기도 했고 어머. 지난 1일에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래 폭풍으로 인해 광고판이 넘어져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봄철에 황사만 좀 짙어도 되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저기는 매년 저런 게 있다니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좀 이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 불가해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신혼부부가 있다는데요. 와, 어떤 커플입니까? 이담 아나운서.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요. 아주 부러움을 사는 커플이 있다고 진짜예요? 합니다. 네. 자, 아내는 로잔나 라모스, 남편은요 에런 카르탈인데요. 와. 이 결혼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처음 만나서 올해 결혼에 골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로잔나는 뉴욕에서 2 아이를 기르는 싱글맘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남성 푸른 눈을 가진 에런은요 음악을 즐기기도 하는 직업이 의료 전문직인 남성인데요. 아이고. 로잔나가 완벽한 이상형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지금 사진만 봐도 굉장히 멋진 커플이죠. 그냥 두 사람 눈에도 꿀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이고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러면서 서로, 네. 이 아내분인 로잔나가요.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이들은요 매일 대화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밀담을 나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결혼 정년기를 놓친 분들은 막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니까 그냥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왕왕 있는데 이분들은 서로의 이상형과 결혼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 남편 카르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 가상 무슨 인간입니다. 소리세요, 이제 오늘? 결혼도 물론 가상 결혼입니다. 어머? 이 카르탈 라모스가 이 챗봇 앱에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해 만들어낸 가상 캐릭터이고 카르탈의 대화에는 AI 챗봇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어머? 이 앱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영화허에서 영감을 받아 사업을 구상했다고 하는데 영화허는 2014년에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AI 연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진짜 저 남성이 AI라는 거, 인공지능 일을 진짜? 네. 너무 잘생겨서 침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인공지능이라도 결혼 생활 순탄하고 애정이 변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요, 그 부인 로잔 라모스 말에 따르면 얼마부터 전부터 에런 카르텔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답니다. 아하, 네. 두 사람이 소원해지는 건 뭐냐면 이 사업주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아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켰냐면 애정각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네. 바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못 보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에 빠지고 눈이 높아져서 네.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부작용이죠. 네. 네. 사랑은 그래서 늘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도 있는가 봐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송유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남편 없이 홀로 친정엄마랑 사는 50대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엄마 식사를 못 챙겨 드립니다. 엄마는 거동이 불편해서 멀리는 못 가시고
단지 앞에 백반집에서 아점을 드세요. 그런데 엊그제 백반집 사장님이 엄마한테 그만 와달라고 했대요. 이유를 말도 안 해주고요. 어이가 없어 따지려고 가는 저를 엄마가 한사코 말렸어요. 엄마가 무전 취식한 것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송유경님 정말 황당하고 화도 나시겠어요. 근데 그 사장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 다 언제가 늙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